나는 아침마다 새로운 세상을 맞이해.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기억이 잘 안 나. 오후가 되면 오전 일이 생각이 잘 안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아침에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왔는데, 매일 주차하는 자리에 차가 없어서 차를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막 돌아다녔지. 아, 진짜?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 와이프가 회사 워크샵을 1박 2일 갔거든. 주차장에 차가 없더라 그랬지. 그랬더니 자기가 가져갔다는 거야. 와이프가 놀랐겠네. 너 유튜브 하는지 몰랐는데. 페이스북 보고 들어가서 봤어. 이것저것 내가 나오는 거를 위주로 해서 많이 보고. 아, 전화하기 좀 그런데. 근데 전화를 하고 싶은 거야.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해줄 말도 있고. 물론 아이에 대한 정보가 내가 더 많을 수도 있지. 아이가 지금 3학년인가? 4학년인가? 학급에 있지?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지정을 받고 그냥 일반 학급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한 번씩 특수학급에 오니 그러면은 특수학교가 아니라 특수학급에 있다고 하거든. 근데 원적은 학급이고 우리 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계선이야. 그렇더라. 계산하는 거 보니까 완전 경계선인 것 같더라 보니까. 근데 엄청 잘해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학습 수준은 어때? 그냥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형제가 살았어. 봄이 되자 최근에 영상 올린 그 정도? 어떤 때는 보면 매우 정상적으로 보여. 아, 진짜 경계선이네. 약을 먹고 있어 지금. 메디키닌이라는 약을 먹고 있는데, 자폐 친구들이 많이 먹는 거야. ADHD 애들이 먹는 거? 그걸 안 먹으면 큰일 나. 교실에서 혼자 노래 부르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알겠다.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서 지난번에 한번 상담 좀 하자고 연락이 왔어. 얘가 오늘 왜 이러냐고. 그날은 그 약을 안 먹었던 거야. 대충 알겠다. 폭력적이지는 않니? 응, 그 온순해. 어디 가야 돼? 대신에 뭔가 불안하다거나 원하는 대로 안 됐을 아니 때 대공원. 막 울어. 그렇지 자기가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우는 거지. 근데 답답하지 우리는. 아, 그렇지. 조금 더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이러면 울고 하는 빈도는 줄어들긴 줄어들거든. 치료실을 전혀 안 다니고 안 그래도 너 유튜브 하는지 몰랐는데 페이스북 보고 들어가서 봤어. 근데 장애 진단을 받아서 다행인데,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학습 수준은 어때? 최근에 영상 올린 그 정도? 어떤 때는 보면 매우 정상적으로 보여. 아, 진짜 경계선이네. 우리 학교 애들이 다양하잖아. 그래서 완전히 비슷한 경우는 없다고 해도 내가 오랜 기간 본 바로는 일단은 애들 특성이 있는데 쉽게 좌절하고 자존감이 좀 낮을 거고 자기도 다 아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특수학급에 있으니까 일반 애들을 자기가 계속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또 다른 시선으로 볼 거고 그걸 다 알거든 본인은. 4학년 되면 거의 어른이지 뭐. 우리 애가 5학년이거든. 완전 진짜 어른이다. 둘째가 있어. 몇 살이야? 이제 3살. 아이고 애기네. 8살 차이 나네. 둘째를 가질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가졌지. 둘째는 괜찮지? 이런저런 검사 다 받았다면서? 대단하다 진짜. 보통은 유아들이 자기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건 잘 모르니까 막 울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괜찮아질 거야. 왜냐하면 표현 방법을 익히게 되고 언어 치료도 계속 받고 있다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근데 다행인 건 일단 폭력성 없는 거. 폭력성 없는 건 정말 다행이다. ADHD 중에서도 폭력성 있는 애들 많고 마음대로 안 되면 잡아 뜯는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해코지 한다든지. 그렇진 않아. 그 선배 교수님인가? 그분 아이도 중증 자폐더라. 그런 애들은 진짜 힘든 경우가 많은데 선배님 대단하다. 특수학교 보내놓으니까 그나마 좀 나을 거고 일반 학교에 보내서 공부시키고 있었으면 상상도 안 되지.
경계선이니까 참 고민이 많겠다. 경계선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운 좋게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 비장애에 거의 가깝게 보이는 경계선이네. 비장애인이 IQ 85점 이상이잖아. 지적장애가 70 아래고. 근데 수학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게 최근 영상이지? 아니면 옛날 영상이야? 그거 옛날 동영상인데. 계산을 제법 잘해. 그래, 구몬 푸는 것처럼 막 하더라. 문제는 뭐냐면 자주 또 까먹어. 그래, 돌아서면 또 까먹겠지. 지금은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곱하기랑 나누기까지 이제 해. 나누기까지 해? 우리 학교에도 조금 똑똑한 애들은 그 정도 되는 애들이 있어. 중고등학교 중에서 인수분해도 되고 이런 애도 있었거든. 심지어는 우리 학교에 있던 애 중에서 아이 대학교 S과 간 애가 있어. 장애인 전형으로. 문제는 뭐냐면 걔가 아이대 S과에 가서 어느 학급에 봉사활동을 갔는데 선생님이 마침 우리 과 선배였던 거야. 내가 피대 출신이고 교감이라는 말 듣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나영이라는 애가 왔는데 은성학교 출신이란다. 혹시 얘가 어떤지 물어보는 거야. 근데 걔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일반 애처럼 하지는 않았어.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똑똑한데 의사소통 다 되고 혼자 다니고 나중에 추천서를 써달라 해가지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수능 안 치고 아이대 S과에 들어간 것 같아.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런 말 하면은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전화를 안 할까 하다가 아니야, 괜찮아. 내가 교육청에 들어온 이유도 아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로 설계를 할 건지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안 그래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 주변에 특수 부모들은 있겠지만 특수교사는 없지 않겠나 싶어서 전화했는데 지금 곱셈, 나눗셈 정도 하면 특수아이 치고는 되게 잘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반 애들은 지금 엄청나잖아. 조금씩은 더 좋아질 거야. 아마 그렇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갭이 일반 애들이랑 계속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 중학교나 일반 고등학교, 인문계 학급에 갔을 때는 얘가 진로 지도도 잘 못 받을 거고 여러 가지 더 큰 좌절을 겪을 확률이 많지.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만 있는 특수학교가 있는데 근데 전공과가 같이 있어. 전공과도 애들을 뽑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학교 애들도 지원해서 많이 떨어져. 근데 거기는 진짜 학급에 있던 애들 중에 똑똑한 애들이 지원하면 합격을 해. 그러면은 직업 전문, 특성화로 해서 취업도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미추홀 학교라고 있어. 너희 딸 정도 수준이면 인천에 있으면 미추홀 학교 들어갈 수 있을 수준일 것 같아. 아, 그러면 입학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듣기로 장애인 전형으로 공무원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사무직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일반 애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정도는 돼야 붙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고등학교쯤 되었을 때 특수학교 쪽으로 가면 일반 특수학교에도 전공과가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 전공과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전공과 지원을 해서 시험을 봐서 전공과를 가면 거기 진로지도 선생님이 취업을 시켜주거든. 그러면 복지관 같이 직업교육하는 곳에서 취업을 시켜주기도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빵집 같은 데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해. 우리 학교에서 제일 똑똑한 애 2명이 그 빵집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 손재주도 좋고 좀 똑똑한 애들이 있었거든. 학업도 되고 전공과 갈 정도 되는데 안 가고 우리가 연결을 시켜주니까 바로 취업하겠다고 그냥 취업을 해버리더라고. 잘 다니고 있어. 그리고 공공 일자리 있잖아. 도서관에 보면 사서 보조 같은 분들. 그런데 그런 일자리는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야. 근데 이 애들을 보니까 하다가 그만두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의 특징을 보면 첫째, 끈기가 없고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한번 토라지면 시간이 오래 가야 돼. 한 3, 40분씩 가거든. 우리는 그걸 보고 이해를 해주지만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 우리 학교에 보면 제가 저 고집만 꺾으면 진짜 쟤는 그냥 데리고 있으면 일도 할 수 있고 성격이 평소 때에는 좋은데 한번 삐지면 너무 오래 가는 거야. 너희 애는 어떤데? 우리 애도 울기 시작하면 계속 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치료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중단시키는 방법은 있어. 그냥 걔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지. 그런데 회사에서 어디 그게 가능해? 아이패드도 다 그냥 보여주고 말이야. 만약에 특수학교에 보내기로 하잖아. 그러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울 때 특수학교 선생님들은 운다고 바로 안 줘. 부모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특수학교에서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잖아. 그건 또 장점이지. 근데 일반 학급에서는 그렇게 못할 거야. 아마 바로 줘버릴 거야. 그러면은 걔가 이제 안 고쳐지는 거겠네. 그냥 울 때까지 계속 놔두는 거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지. 그칠 때까지 더 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갑자기 화제를 확 돌린다거나, 아니면 근처 숲에 데리고 나갔다 온다거나. 근데 완전 좋아하는 거를 줘버리면 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보상이 더 강하게 필요하게 되더라. 공부를 10분 하면은 유튜브를 보여준다 했더니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기도 하더라고. 그렇지 그러면 그 아이도 누워봤자 안 되네. 이렇게 포기할 때까지 해야 돼. 대부분이 포기하지. 근데 일반 학교에서는 사실 그게 안 되지. 그걸 선생님한테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런 거지. 그냥 기다려주는 게 전공법이구나. 특수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이네.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 타임아웃이잖아. 학교 안에 있는 창고 안에 앉아있게 한다든지. 근데 요즘은 아동학대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못해. 옛날에 의자 하나 놔두고 다 올 때까지 앉아있어라. 이렇게 그냥 교실 안에서 친구들이 봐도 그냥 두는 거야 1시간 동안.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는 대부분이 다 돌아오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약의 힘을 좀 빌려야 된다고 우리도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적장애가 가벼운 아이는 밀당을 하면 포기를 하고 당겨져 오거든. 근데 자폐 애들은 진짜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 매일 1~2시간씩 실랑이를 벌이는데 그런 애들한테는 부모님한테 약을 권해. 근데 부모님들도 하다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화를 내봐도 안 되고 밤새 울고 다른 집에서 항해 들어오고 이러니까 결국은 정신과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을 먹는데 근데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약을 다 싫어해. 이해는 돼.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정신이 흐릿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긴 해. 우리 애도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안 먹으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약을 먹여. 그래, 너무 다르니까. 근데 끝까지 엄마들이 견뎌보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약을 먹여볼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안 먹이는 엄마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갈 데도 없고 받아주는 데도 없어서 끝이 너무 안 좋더라고. 우리 말을 끝까지 안 듣다가 약을 먹이려면 물론 약효가 너무 센 건 안 줘야겠지만 어릴 때부터 맞는 약을 찾아야 돼. 이것저것 시도를 해봐야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조절이 가능하지. 맞아. 그래야 나중에 부모가 애를 포기 안 하게 되지. 근데 부모가 포기도 하겠더라. 하게 될 것 같아. 포기하게 되더라고. 우리들끼리도 이야기하는데 그 애는 졸업하고 어떻게 됐을까? 우리끼리 이런 말 많이 하거든. 엄마가 감당 안 돼서 분명히 어딘가 보냈을 거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학교 중에 장기 입원해 있는 애가 있어. 과정이나 절차는 모르겠고 근처에 마리아 수녀원이라고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있어. 거기도 처음 데리고 있었고 우리 학교에서 그런 애가 있었는데 애가 관심을 너무 받고 싶어 하는 거야. 어떤 시설에서 자기한테 관심 안 주니까
훨씬 나쁜 행동을 하는 거야. 아,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 나쁜 짓을 하는구나. 그래, 이런 아이들 대부분이 자기 관심 끌려고 학교 교문 앞에 들어 누워서 죽어도 안 들어가겠다는 아이. 아, 그래서 관심을 두지 말고 무관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구나.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는 그거 잘 못한다. 근데 해야 돼.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걸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부모가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고 선생님이랑 상담을 좀 해서 훈육을 좀 해야지. 상담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들이 보통 부모가 너무 아이 편만 든다든지 선생님한테 막 따지고 이런다든지 하면 진심을 이야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열린 모습으로 이야기하면서 선생님한테 애 문제를 우리도 알고 있다 하면서 상담을 해야 조언이 바로 들어오는구나. 그렇지. 조언을 했을 때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만약에 받아들이는 부모가 마음이 열렸다 싶으면 그러면 집에서도 같이 그렇게 해줘야 돼. 그럼 애가 발전을 해. 근데 애가 고집을 부리거나 문제 행동을 할 때에는 조금 냉정해져야 돼. 애들이 다 알거든. 중증 애들도 다 알아. 진짜 맞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장애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자체를 알고 있으니까. 엉엉 이렇게 울다가 머리를 들어서 한 번 쓱 하고 보더라. 한 번씩 눈치를 보고 다시 또 울고 그래. 그런데 눈물은 안 나와. 우리 학교에도 그런 애들 많아. 울면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좋아하는 거 다 주고 막 이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울어도 다 모른 척해. 그렇구나. 그래야 그친다는 걸 아니까. 그래야 고치고 그 애를 위해서도 좋고. 그렇지 학교를 위해서도 좋고. 운다고 바로 사탕 꺼내서 주면 그냥 교육이고 뭐고 끝이야. 아, 그렇구나. 그리고 부모 반응이 제일 중요해.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약을 조심스럽게 권하잖아. 근데 우리는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했는데. 아, 그래도 좀 그렇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입 닫는다 그냥.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애를 미래의 진짜 직업인이 되게 키우려면 때로는 약간 무시하는 방법이 걔를 위해서 오히려 좋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조금씩 보통 일반 발달장애 아이 같은 경우에는 떼쓰는 시간이 줄어들 거야. 아니면 안 하든지 나중에 올 때 그냥 딱 무시해야 돼. 그치고 나서 마음이 진정되면 이야기해. 그때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이야.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진로가 어떻게 되니? 우리 특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가 예전에 삼성인가 대우인가 거기에 사무직으로도 취업시킨 적도 있었어. 그러니까 단순한 일은 할 줄 아는 거야. 아까 걔가 직장 구했다고 했는데 걔가 약간 사회성이 떨어졌던 것 같아. 우리 선배님도 약간 이상함을 감지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라서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사회성이 없었다는 말이지. 화나면 소리 지르고 잘 못 참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거지. 조금 참을 수도 있어야 되고 좀 기분이 나빠도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었던 거야.